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5년도 26번서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26번은 효율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임금은 우선 기본적으로 K인작파에 가까워요? 고전학파에 가까워요? K인작파에 가깝지. 그렇기 때문에 K인작학파가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전학파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K인작파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임금이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실질임금이 경직성 약화가 아니라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 실업은 이제 고전학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근로자들이 임금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임금을 낮게 주거나 올려주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게 됩니다. 직장을 떠나가요. 직장을 떠나가면 새로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데도 비용이 들어.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임금을 좀 올려줘서 더 신바람 나게 열심히 성과를 높이자 이 뜻입니다. 효율임금 제도는 이게 기본이 어떻게 돼? 우리가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성과가 높아진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엔 성과가 좋아야 임금을 올려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인과관계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들이 또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근로자의 성과가 자기가 나태해가지고 성과가 안 좋으면은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 낮은 임금,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좀 슬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게 관찰할 수 없을 때 효율임금 제도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걸 먹는 거야, 근로자들이. 그래서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맨날 라면 먹고 인스턴트 푸드 이런 거 먹다 보면 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7번 문제는요, 아래 표는 세 나라의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또 실질 GDP가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실업률과 GDP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오쿤의 법칙이죠. 오쿤의 법칙. 뭐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이 오쿤의 법칙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실업률과 U라고 할게 자연 실업률이 같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의 GDP랑 같게 돼요. 그래서 900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B국가 볼게요. B국가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야. 그럼 자연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인데 실제 실업률이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경제가 지금 과열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실질 GDP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훨씬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훨씬 더 크니까 과열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뭐 예를 들면 1200 뭐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국가는 자연 실업률이 5%인데 그거보다 실제 실업률이 6%로 더 커요. 실업률이 크니까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국민소득보다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더 커야 돼. 예를 들면 1300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1번 볼까요? 자, A국은 GDP 갭이 발생하지 않고, 그쵸? A국은 GDP 갭이라는 것은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소득 대비 현재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발생하지 않고 잠재 GDP는 이 900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다. 다음 2번. B국은 확장 갭이 발생하게 되고 확장이야. 과열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잠재 GDP는 여기 1300조 원보다 작다. 맞잖아요. 오케이. 맞죠? 자, B국은 확장 갭이지 침체 갭 아니고요. C국은 침체 갭입니다. 확장 갭 아니고요. 뭐 뒤에도 뭐 틀렸지만 침체 갭까진 맞아요. C국은 잠재 GDP는 네, 여기 보시면 1200조 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알고 있는 실업률과 GDP와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 네,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28번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어떤 경제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다음과 같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50에서 빵으로 감소할 때 순수출의 변화는 자, 순수출이 여기 net export네. 순수출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볼 땐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 가서 머리가 안 들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변화 전 before 상황에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투자가 50에서 10으로 감소하네. 투자가 50일 때. 자, 그리고 충격 이후야. 애프터 이렇게. 그럼 이때는 투자가 얼마가 됐습니까? 빵 이렇게 되었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직접 국민소득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는 요거 200 더하기 0.8 Y 요게 C. 뭐 지금 텍스는 없습니다. I가 50 그리고 G가 50 순수출은 요거잖아요. 더하기 300 마이너스 0.3 Y 이렇게 해서 Y 값을 한번 구하시면 되겠고요. Y 값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투자가 원래 50이었어. 근데 이 투자가 빵으로 바뀌는 거잖아. 빵이 되었을 때 그때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Y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0에서 Y1 얼마나 변화했니? 예, 요거를 지금 구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 이거 순수출이 얼마나 변합니까? 라는 거 승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니? 요걸 알게 되면 자, 국민소득이 변할 때 여기 순수출 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순수출이 얼마나 변합니까?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0.3에다가 여기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니?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니가 우리가 승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된다고요. 자, 승수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승수 공식은 1-MPC분의 1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승수 공식이고 여기다가 세율이 있으면 1-t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한계 수입 성향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순수출이기 때문에 한계 수입 성향을 M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순수출은 수출 마이너스 임포트 수입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한계 수입 성향이라고 하게 되면은 0.3이 한계 수입 성향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100 이게 순수출이 그냥 100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400이라 합시다. 400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
플러스 0.3. 와, 이게 수입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게 한계 수입 성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니? 요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계 수입 성향이 크면 클수록 국민소득 GDP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증가합니까? 다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해서 잘 살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수입을 더 증가시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국민소득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계 수입 성향이 0.3이 되는데 얘가 여기 보시면 당연히 순수추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여기 더해지는 게 한계 수입 성향 해가지고 마지널 임포트 프로펜시티 해서 MP 수입이니까 I 뭐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스몰 m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여기 한계 소비 성향이 얘가 0.8이 한계 소비 성향인 거 아시죠? 그래서 0.8 이렇게 쓰시고 한계 수입 성향은 요거라니까 0.3. 그래서 왜냐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지 수입 성향이 클수록 승수를 떨어뜨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0.5분의 1 하니까 어떻게 돼?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가 감소했잖아요. 얼마만큼 감소했어? 투자가 마이너스 50 이렇게 감소하면 국민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배만큼 감소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가 50만큼 감소하면 국민소득은 마이너스 100만큼 감소하고 자, 이 마이너스 10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곱하기 0.3이니까 30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순수출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볼게요. 자, 29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어떤 폐쇄 경제가 아래 ISLM 모형에 있는데 A점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거지. IS 곡선 위에 있으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재화 시장 또는 생산물 시장이라 할 수 있어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요. 자, 이게 Y는 C, I, G 요 선상에 있으면 균형입니다. 선상에 있으면. 근데 A는 요 선상보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국민소득이 이렇게 같을 때 이자율이 높잖아.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여기 투자가 이자율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오히려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가 감소해서 얘가 내려앉아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생산물 시장에 대한 공급과 관련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수요죠.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되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봐도 돼.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봐도 돼요.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동일한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똑같을 때는 Y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기본 강의 할 때 여러분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초과 공급에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LM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LM 곡선도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요. 화폐 시장의 균형 이걸 나타내는데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이니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은 거지. 실질적인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원래 이게 같을 때가 이 선상에 있는 건데 지금 A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자, 여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이쪽이 이렇게 균형이었다 내려가게 되니까 왼쪽이 커지게 돼요. 이쪽이 내려가니까.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역시 이자율이 올라갔다 보셔도 되고 국민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와는 달리 얘는 Y에 영향받잖아. 거래적 트랜잭션입니다. 동기 화폐 수요는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이쪽에 내려앉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화폐 시장에 여기 보시면 초과 공급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충족시키는 것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총수요와 총공급 AD, AS에 대한 다음 경제가 현재 균형 상태가 아래 A점에 있다. A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A점. 잠재 GDP가 Y 바 1에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지워버릴게요. 지울 수 없으니까 흰 색깔로 덧칠을 합니다. 덧칠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A는 어떤 상태야, 이제? A는 경제가 침체된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침체 상태. 이해 가시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단기에는 지금 침체 상태인데 시간이 먼 미래가 되면 침체가 되니까 장기에는 자,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임금이나 비용 같은 것들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AS가 어떻게 돼요? 코스트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락해서 AS가 우측 또는 하방 이동으로 보시죠. 그게 더 좋습니다. 하방으로 이동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 물가가 역시 하락하는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루카스 공급 곡선이다 라고 하면 물론 여기는 약간 과거의 적응적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하방으로 이동하니까 장기에는 AS 곡선이 여기 2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장기 균형점은 2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는 한 번에 가지 못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점을 거쳐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풀어봤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